어라? 나 주식 되게 잘하네?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게임의 프론트맨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 투자로 망하는 유형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돈을 잃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제가 주식 투자자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주식 강의를 많이 하면서 정말 수만 명의 그런 주식 투자자를 봤거든요. 저는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 영상 끝까지만 보셔도 굉장히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주식 투자로 망하는 유형 첫 번째는요, 바로 행복회로만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내가 하면 다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남들은 모르고 남들은 망해도 나는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낙관, 이런 거거든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내가 하면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요, 대부분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으로 성공할 확률은요, 여러분이 사업으로 성공할 확률보다 더 낮아요. 특히 국내 시장은 더 낮을 수 있어요. 대부분 손실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하지만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투자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지하실 갑니다. 부정적으로만 보면은 아예 투자 자체를 시작도 못 하지 않나요? 제 얘기는요, 부정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행복회로만 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행복회로가 뭐냐면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낙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부정적인 거는 근거 없는 부정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됐으면 왜 안 됐지를 분석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그 길을 빠져나가야 되는 거지, 남들은 이랬으니까 그냥 흘리는 거죠. 그냥 흘리는 거죠. 그냥 이게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냥 무시를 하는 거죠. 저는 부정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안 된 사례를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망하는 유형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처음 돈을 버는 게 오히려 함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심자의 행운이라고도 하거든요. 주식을 시작하자마자 돈을 벌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야,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 초심자의 행운이 독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주식을 해서 운으로 돈을 번 건지 실력으로 번 건지 모르고요, 더 큰 돈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시장의 무서움을 경험하게 돼요. 초기에 우연히 수익을 낸 사람은요, 오히려 더 크게 망할 확률이 높고요, 첫 수익을 딱 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실력이 아니라 사실은 시장이 돈을 벌어다 준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거를 착각을 하고요, 막 투자 금액을 늘려요. 예시로 처음에 2~3천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월급 이상 바로 이제 돈이 생겨요. 만약에 투자를 하나 했는데, 그러면은 나는 재능이 있나 봐 하면서 돈을 더 집어넣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운이 끝나고 그 상승장이 끝나고 내가 그 운 좋았던 그 시절이 끝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넣은 그 돈들, 수익금까지 해서 또는 대출까지 더 넣었잖아요? 그럼 그 돈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돈 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자, 처음에 돈을 벌었잖아요. 그럼 일단 그거 절대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돈을 벌고 챙겨서 나가서 주식장을 떠나시거나요, 운 좋게 먹었으니까요. 아니면 이제 그 돈은 빼놓고 이거 되는 게임이겠다 해가지고 빼놓고 이제 소액으로 다시 공부를 하면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소액의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자, 소액은 각자 자산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냥 러프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종목당 10만원 정도 하십시오. 종목당 10만원이면 10만원, 10만원, 30만원이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전혀 부담이 안 될 정도, 막 10주 이렇게만 하세요. 5만원짜리 10주면 50만원일 수 있는데 어쨌든 금액을 굉장히 낮춰서 하는 걸 제가 권장드려요. 그러면 시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은데 그래도 소액으로 한번 도전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 소액으로 하세요. 소액으로 해도 경험 다 할 수 있어요. 꼭 큰 돈 있어야지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큰 주식은 못 살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다 할 수 있어요. 소액으로 하게 되면은 뭔가 느낌이 없지 않나요? 소액으로 하면 느낌이 안 오죠. 덜 오죠. 왜냐면 내가 전 재산을 넣으면은 맨날 불안해가지고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감정이 막 들어가고 막 더 신경 쓰고, 그렇죠 여러분? 소액으로 하면은 이르나 마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액을 하면요, 감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감정적인 민감도가 없어요. 손실 났을 때 막 슬퍼하고 울고 분노하고가 없고요, 수익 났을 때 즐겁다가 없어요. 소액으로 수익 나봤자 얼마나 돈 벌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빼놓고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민감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거 벌어도 의미 없고 잃어도 느낌이 없으니까. 하지만 감정을 배제하고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소액 투자밖에 없어요. 내가 돈이 많으면 그렇게 계속 보고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소액 투자 권장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언제까지 소액 투자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이 확실하게 쓸 때까지 소액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수익이 나야 되고요, 어떤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걸 했을 때 내가 감당 가능할 수 있는 정도로 천천히 늘려가십시오. 그 소액이라는 개념도 저는 10만 원 하라고 했지만 저는 100만 원이 소액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자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끝나는 시점은 여러분의 투자 기준 원칙에 확신을 가지고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소액 안 하셔도 됩니다. 고정 댓글 아직도 확인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자본주의 게임 매뉴얼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식으로 망하는 유형 세 번째는요, 원칙 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면 감으로 사고 팔아요. 그냥 뭐 뉴스 보고 사고, 남이 산다니까 사고, 그냥 느낌이 좋으면 사고,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냥 계획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도박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투자 기준과 원칙 없이 감으로 매매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투자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과 기준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시장의 흐름에 여러분들이 휘둘리게 돼요. 이런 예시로 뉴스를 보고 좋다 싶으면 사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사고, 손해보면 충동적으로 더 사는 식의 투자, 이런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많이 틀리는데 초보가 세운 원칙은 제대로 된 원칙일까요? 제대로 된 원칙이 아닐 수 있죠. 근데 제대로 된 원칙이 아닐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칙을 만들면서 그 원칙을 수정해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7% 손절을 하려고 했는데 뭐 10% 손절을 늘리고 이런 거가 막 기준이 원칙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피드백도 받아보고 이게 원칙대로 적용했을 때 시장의 승률을 어떻게든지 소액으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 원칙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 그 자세히 원칙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될까요? 그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장기 투자를 원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놓고 1년, 2년 보는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늘 사서 오늘 오르는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원칙이 다 달라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은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소액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소액으로 하면서 내가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 나은 건지, 뭐 이 기업 분석을 투자하는 게 좋은 건지, 패턴을 파악해서 뭐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은 건지 먼저 그 테마부터 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원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원칙은 여러분 소액 매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주식으로 망하는 유형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느낌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뭔지, 기업이 뭔지, 차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진입을 해요. 막상 소액으로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느낌이 안 오잖아 라고 하신다니까요. 느낌, 감, 그게 투자인가? 이건 그냥 도박장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부도 없이 무지성으로 투자하면 여러분들 망합니다. 종목이 뭔지도 모르고 사거나 매수 이유도 없이 감으로 막 사고 하면요, 여러분 손실로 이어져요. 느낌이 좋아서 샀다, 그거 한 번은 먹을 수 있겠죠. 근데요, 그렇게 계속 지속해서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망해요. 그러면 느낌으로 투자하는 게 다 나쁜 건가요? 직관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당연히 직관이 필요하죠. 느낌은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기준과 원칙이 없는데 느낌으로 100% 하는 거를 저는 말한 거고요. 기준과 원칙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한 8, 90% 해놓고 결국 느낌 가는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느낌으로만 투자한다. 그건 무슨 투자입니까 도대체? 마음 투자법인가요? 그러면 공부한다고 해도 결국 정보 격차는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정보 격차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내부자 이용 거래나 이런 걸 처벌하잖아요.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에 쓰일 때 당연히 정보 격차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 격차는 사실 이 세상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정보 격차라는 거는 일단 예를 들면 이거는 실제 사례가 아니에요. 완전 가상 사례로 정부에서 일하는 누가 친척이나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막 땅 사서 올랐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정보의 격차가 있죠. 그럼 여러분 부동산 투자 안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얘 잘하고 쟤 잘하고 얘는 격차 있고 그럼 나는 뭐 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유튜브만 보실 거예요? 야, 앉아가지고? 발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정보의 격차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건 어느 정도 있대. 그래도 평범한 내가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겠죠. 유튜브나 뉴스에 정보가 너무 넘쳐나는데 도대체 어떤 것부터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어떤 테마를 선택하느냐가 달라요. 근데 저는요, 그냥 차트 투자만 예시를 드려요. 저는 이제 기업 분석 투자를 안 하고 저는 가치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말할 수가 없고요. 차트 투자 기준으로 저는요, 패턴을 파악했어요. 패턴. 예를 들면 만약에 그냥 예시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고 그냥 완전 예시. 자, N자형 상승이 있는 어떤 주식이 있어요. 요거 N자형 상승, N자형 상승의 실패 사례, N자형 상승의 성공 사례, 얘네를 모은 다음에 공통점 실패한 점을요, 모조리 무수히 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세가 어떤지, 얘 재료는 뭐였는지, 이때 수급이 붙었는지, 얘가 대장주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요. 얘는 이때 실패했고, 얘는 이때 성공했고, 얘는 이때 뭐 바닥에서 다진 기간이 얼마 되고, 이평선은 상태는 어땠고, 이거를 다 항목별로 분류를 시켜가지고요, 공통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를 이제 찾는 거고요,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는 피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주식으로 망하는 유형 다섯 번째는요,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손실 복구의 욕심을 계속 부리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났는데. 그러니까 손실이 나면요, 그걸 복구하겠다고 더 큰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여러분들 흔들린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매매하는 게 대부분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분노하고 조급하고 막 복구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을 망치게 돼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요, 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손실을 복구하려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이익에 도취돼서 더 무리하면요,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시로 들어드리면은 20만 원의 손실을 복구하려다가 오히려 100만 원까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20만 원 손실을 끝냈어야 되는데 계속 하는 거죠. 20만 원 손실 났으니까 20만 원 복구해야 돼. 또 한 30 이르면은 그럼 50 복구해야 돼. 계속 무한인 거죠. 손실이 계속 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돈을 넣었는데 어떻게 감정을 배제시키나요? 예, 굉장히 어렵죠. 돈을 넣었으면 감정 배제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소액으로 해서 감정 배제하라고 했던 건데, 근데 여러분들 손해가 났잖아요? 손실이 났다가 있고요. 이 손실이 나면서 화가 난 게 있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독립사건이고 이게 이어져 있지만 이건 다른 거예요. 근데 화가 나서 투자를 하는 거는 원칙에 의해서 그게 투자하는 겁니까? 아니죠. 만약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막 잃어가지고 손실 복구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드시고 감정 통제가 안 되잖아요? 주식 접으시기 바랍니다. 주식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식하고 안 맞는 거예요. 주식 투자법 말고요,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 되게 많아요. 주식만 붙들고 마세요. 주식을 접으세요. 그러면 손실을 복구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손실을 복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손실을 복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걸 복구해야 돼 하는 순간 내가 조급해지고 시야가 안 보여요. 그럼 손실 복구가 더 안 돼요. 그게 손실이 나도 초연한 상태에서 내가 계속 할 수 있는가? 이건 손해 났지만 이거는 독립사건이야.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손실이 났으니까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행위는 더 이상 그건 원칙과 기준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감정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손해를 복구하려는 마음 투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안 좋습니다. 매우. 오히려 손실이 더 크게 날 가능성이 높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손실 나잖아요. 옛날에 주식하다가 그날 매매 끕니다. 오전에 1시간 했는데 주식으로 오늘 손해가 났네? 그럼 내가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을까봐 그냥 그날 매매 끝내요. 다음날 다시 하면 되니까요. 그럼 감정이 돌아와요. 이게 사람이 계속 똑같이 나쁜 감정은 없어요. 그냥 오늘 났으면 이렇게 치우고 내일 다시 하면 돼요. 내가 연속 손해가 나는 경우, 장이 안 좋아서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손해가 나거나 손실이 나면 과감하게 그날 끄는 걸 추천드려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식으로 망하는 유형 5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기 전에 이 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게임의 프론트맨이었습니다.